안녕하십니까. 탤런트 이상한님의 팔자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모릅니다. 팔자를 풀기 전에 먼저 이름을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자 이름에서는 성을 제외한 두 글자 중에서 중심 글자, 즉 중심 개념의 글자, 그 글자가 바로 이름의 용신이고 운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자죠, 아자. 맑을 아자입니다. 왜 맑을 아자일까요? 어금니와 새 추자로 구성되어 있죠. 새가 어금니가 있습니까? 부리입니다. 부리. 새 부리가 가지런하다, 이쁘다. 부리에서 나오는 소리는 청아합니다. 즉 맑다라는 뜻이. 그래서 맑을 아자고 또 우아합니다. 새는. 그래서 이 글자는 바로 도화의 글자입니다. 연예인의 글자라는 뜻. 연예인은 직업을 인도하는 그런 글자다. 개명한 것으로 아는데 연예인 이름으로 누군가가 지었네요. 자, 나무위키 정보를 보게 되면 본명이 이민주라고 합니다. 개명을 했다가 본명을 찾았다가 다시 또 개명을 했다가. 이름이 꽤 이쁘죠. 이쁜 것과는 무관하게 임자생이 쓰게 되면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군민적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팔자처럼 십성을 뽑아볼 수가 있는데 미음에서 비견이 나오고 니은에서 살이 나옵니다. 살이 비견을 극하고 있는데 비견은 형제거든요. 형제가 극을 당하는데 주에서 바로 식신이 구성돼서 살을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형제가 구제된 거죠. 구제된 겁니다. 자, 이쪽에서는 급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자매죠, 자매. 자매고 여기는 관이 있습니다. 관이 급제를 극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관이 가서 관을 극해버리니까 자매가 구제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형제 자매에게 덕을 주는, 이덕을 주는 그런 이름이고 상관이 관을 극하고 식신이 살을 극했습니다. 관살은 여명에서 남편의 별인데 남편 인연이 없는 이름이죠. 민자 자체가 상극의 문자입니다.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불이잖아요. 물과 불이 싸우는 글자입니다. 상극이라 한글 이름을 쓸 때는 불용 문자에 들어갑니다. 진자, 실자, 또 순자 이런 글자 됩니다. 또 민자와 접속해가지고 여기는 금이고 하니까 접속 상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란 이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민지라고 했을 때도 많이 씁니다만은 그다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민준이란 이름을 가장 많이 쓴다는데 이름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글로서 이 상자를 많이 쓰는데 이름에서 지금 상아라고 했잖아요. 이 상자는 어떠한 글자를 지금 숭상할 상자를 쓰든 서로 상자를 쓰든 무관하게 상자를 쓰게 되면 붙인 인연이 약해요. 누누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옛날에 어린 시절에 상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부친이 일찍 돌아가셨고 상우라는 분도 마찬가지고 집안에 상명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상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장명할 때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팔자를 보겠습니다. 삼춘, 을목, 질환, 호초. 삼춘은 봄에 석 달을 뜻하는 임묘진입니다. 임묘진에 태어난 을목은 질환, 호초다. 진은 뭡니까? 버섯지자, 난초난자. 호는 쑥호자고 풀초자입니다. 정월달의 을목은 질환호초인데 이때는 아직까지 한기 여심합니다. 춥죠, 정월달에도. 그래서 병화 태양을 봐서 따뜻하게 조후를 해야만 이 질환호초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당 자축인 삼양으로 갔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많이 나죠. 그래서 개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병후계 먼저 병화를 보고 그 다음에 개수를 봐야 된다. 개수로서 자양을 해야만이 되겠죠. 그런데 이 팔자에서는 병화도 인중에 있고 개수도 자중에 있습니다. 다 숨어 있죠. 그런데 임수, 해수, 수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본 것이 이 팔자의 병입니다.
겁니다. 결국 을목이 인달에 나게 되면 급제격이죠. 급격인데 조후용신으로서 병화를 썼기 때문에 상관을 봐서 아름답다. 상관은 예능입니다.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을목이 병화 상관을 본 것을 이것은 염량여하라고 합니다. 풍부하다 무엇이 색깔이 풍부하다는 고운빛이란 뜻입니다. 태양의 고운빛을 받아서 또 고울 여자입니다. 한려수도 할 때 여자를 쓰죠. 고운빛을 바란다. 태양으로부터 고운빛을 받아 꽃이 더욱더 환한 빛을 바란다. 마치 조광우님의 꽃밭에서라는 노래 가사가 연상이 되면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고운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미인이란 뜻이죠. 미인입니다. 근데 팔자 구조와 운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잘 안 풀리죠. 그래서 미인 방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을목은 질환 호조라고 하는데 난입니다. 난은 옛날부터 기녀들에게 많이 붙이는 내란 국축에 들어가는 그런 일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수, 태가, 모자, 멸자. 인수가 태가하죠. 임수, 자수, 해수가 전부 인수의 별인데 태과합니다. 지나치게 많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부목이 안 됩니다. 을목이 인중간목에 뿌리를 내려고 해중간목과 인의 한목을 해서 목세가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인수와 일간과 대치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수가 많으면 임수별이 많으면 모자멸자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많다라는 뜻이죠. 어머니가 많다라는 개념은 어머니가 지나치게 자애로우면 멸자, 자식이 멸한다. 이것은 팔자의 개념이다. 멸자를 썼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팔자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보실까요? 수생목 이것 먹어,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하니까 무능해지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밥을 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확인 안 해봤지만은 모자멸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 아끼리 막히는 거죠. 팔자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지 자식 아끼를 막을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인수가 많아서 종강격으로 종왕격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내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인수와 나와 대치관계에 들어가서 인중해서 용제가 되는 겁니다. 종왕격으로 보지 않고요. 인수가 중하죠. 인수는 뭡니까? 수잖아요. 수를 막기 위해서는 재를 쓰는데 재는 토잖아요. 그 중에서 무토를 써야 돼. 무토가 인중의 무토가 장생을 두고 있지만은 간목으로부터 격발을 당해서 용신이 중병을 당해서 안타까운 팔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군내 신생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신하에 의지해서 생의 한로를 찾는다. 군은 일천간 을목을 뜻하고 신하는 바로 무토를 뜻합니다. 신하가 즉 을목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극하는 재성이 용제를 해서 재성이 물을 막아주는 수는 병이란 말이에요. 군내 신생의 팔자다. 순내 신생을 다른 말로 인중용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수다하니 겨울에 선목이 됐죠. 그래서 수가 병입니다. 수가 병이에요. 그럼 토는 약이죠. 토는 수가 병입니다. 어떤 아주머니 보살님의 팔자를 보다가 제가 보살님 팔자를 보건대 부친께서 친정 부친께서 물로 인해서 물에 빠져 돌아가셨군요 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에이 선생님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님은요 약주를 좋아해서 술에 빠져 돌아갔습니다. 나도 압니다.
그 술이 구실이에요. 그 물이 그 물이라고요. 그랬더니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술이라는 것이 팔자가 기운이 많이 겨울에 엉집되고 엉축돼서 다운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약물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약물보다는 오히려 술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술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죠. 이 팔자도 소화기 계통이 좀 약합니다. 자, 수가 중한데 견호, 호랑이를 봤습니다. 임목을 봤죠. 저월달에 숱한기와 같은 개념입니다. 무병갑이 있죠. 여기에 병무갑이 장죠. 갑이 장 숨어 있다. 암장되어 있다. 이건 뭡니까? 상관이고 제잖아요. 상관 생재 구조가 되어 있다. 상관이라는 것은 바로 예능, 예술, 연예계다. 자, 아역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만은 운이 그다지 초년 운이 안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무술대운 빼놓고 나머지 다 별로 좋은 운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불견간성하니 불견간성하고 기신이니 박연하다. 불견관성, 관성을 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무관성, 무관이면 다관이라고 했습니다. 내 팔자에 관이, 내 임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임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인연이 자주 바뀐다.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남자는 많은데 임자는 없구나. 내 팔자에 임자가 없죠. 무관이면 다관이다. 많은 사람을 거쳐서 나에게 피팅이 잘 맞는 궁합의 사람을 만나고자 하지만은 팔자에서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만나기 쉽지 않죠. 만나도 내봉전별입니다. 벼락같이 만나서 번개처럼 헤어진다. 그리고 기신 역할을 합니다. 정확히는 구신인데 금이 들어오게 되면 금이 금생 수를 해가지고 수가 강해지면 팔자가 또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구조로 짜여지기 때문에 박연, 인연이 박하구나. 이성 인연이 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 무술행 별무호운이로다. 지는 무슨 뜻입니까? 단지 뭐뭐 온리 영어로 무술대운만 좋다. 무술대운에 와서 어떻습니까? 바로 군내신생 인중용제가 돼서 이운에 이게 야군이거든요. 이운에 33세부터 아마 그 기록을 보니까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잘 지내다가 이운이 지나자마자 다시 또 이운에 세상에 나온 겁니다. 별무혼, 별로 호운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런데 말년운이 대단히 좋아요. 이렇게 보면요. 말년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지금 53세도 병화가 들어와서 좋죠, 사실은요. 상관이 들어와서 임수를 봐서 강이 상령이 되는데 상관은 뭡니까? 내 활동, 진로를 뜻한다. 내 활동이 활로가 열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목을 봐서 덕비 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단지 진토가 들어서 임수가 임묘되니까 모친의 건강상 문제가 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운에 신금이 들어와서 인신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충을 해가지고 경금이 튀어나와서 월목이 나와 합을 하니까 내가 올해 인연을 만날 그런 운도 된다. 인연은 뭡니까? 이게 정관이니까 남자 인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가 들어오게 되면 또 열려서 또 사명살이 되면서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때는 건강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사명살은 뭡니까? 쨘다, 수술한다. 이 팔자 역시 정월생이라 다리도 약하고 무릎 관절도 약합니다. 춘생해자, 하묘미, 추생인술, 동축진, 정인이묘, 삼신사축, 오술육계. 정인은 인 자체가 당교관살이고 춘생해자니까 이게 뭡니까? 극각살을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나 허리 척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탤런트 이상하님의 팔자 풀이와 신수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